자, 두 분 오늘 이제 탑3 어떻게 이제 가져오는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갤럭시 S25가 이제 어저께 공개가 됐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좀 공개가 됐는데 일단은 갤럭시 시리즈를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갤럭시 S20 때부터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었던 사실은 저명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저가 폰이 이제 공습에 나서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갤럭시 S25의 판매량 증가를 예상하는 배경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향상된 AI 기능과 가격은 전작과 동일하게 맞춘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AI 기능을 잠깐 살펴보자면 거대 언어 모델 기반 대화형 AI 에이전트를 탑재할 예정이며 삼성 자체 AI 모델 가우스와 구글의 제미나이를 통해 빅스비가 기존과 다르게 더 복잡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MSCI 한국 지수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다음 달 진행되는 MSCI 리뷰를 앞두고서 국내에서 11개 종목이 편출되고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SCI 지수는 모건 스탠리가 개발한 지수로서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등 4차례 정기 변경을 실시합니다. 지수에 종목이 편입된다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편출이 많은 경우에는 자금 유출로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예상처럼 MSCI 구성 종목 수가 줄어든다면 한국 증시의 입지가 축소되어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새해 들어 국내 증시 호황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LG CNS 소식입니다. LG CNS가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21조 원이 모였습니다. 이어 경쟁률은 129점대 1위였고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최상단인 6만 1,900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이를 토대로 계산한다면 LG CNS의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6조 원 수준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청약 증거금 21조 원은 선방은 했지만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성적으로 보이는데요. 충분한 투자 수요가 있었던 건 확인이 됐지만 최근 침체된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단번에 바꿀 만큼의 인상적인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두 분 또 특징주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죠. 이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음봉을 키고 있기는 한데 아마 오늘과 내일까지는 전체적으로 방향성 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한 일주일 가까이 시장이 좀 안 열리기 때문에 어저께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수익이 난 종목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뜻을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이 오늘 좀 빠진다고 해서 또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오전에 시장이 살짝 밀렸다가 다시 지금 좀 들어 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초반에 시장이 조금 덜컹하고 빠졌던 거는 SK 하이닉스가 3%가량 빠져주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좀 끌어내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하실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더군다나 분기 실적도 완전히 진짜 역대급 실적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더 나오는 정말 기염을 토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오늘 주가는 도대체 왜 빠지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이게 국내 시장의 전형적인 특징인 세론 현상이라고 하죠. 뉴스가 나올 거 다 나오면 그때부터 또 빠지기 시작한다. 이런 게 이제 국내 시장의 특징인데요. 간단히 비교를 해보자면 SK 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 빠지고 있고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적자 전환을 했어요. 더군다나 건설사들은 현재 중소건설사라든지 건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인건비들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현대건설은 어저께도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집중하고 시장을 잘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그러면 건설 시장이 좀 살아나서 건설 쪽으로 좀 갈아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좀 약간은 뒤처진 생각이시라는 거죠. 오히려 하이닉스처럼 오늘 떨어질 때 신규 매수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앞으로 먹여 살릴 산업은 제가 봤을 때 HBM의 반도체 산업이고요. 건설 쪽이 지금 안 좋은 뉴스는 이제 다 나왔으니까 바닥에서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는 약간은 페이크성의 상승이 아닐까라는
저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건설의 또 상승이 저는 상당히 좀 특이하게 보여지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한 200종목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500종목, 떨어지는 종목이 1000종목이 나오고 있는데 수급 상태도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현재 시간 9시 1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엔 중국의 관세를 2월 1일부터 부과를 하겠다. 이것도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약간은 시장에서 좀 주춤주춤거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 미국 시장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미국 시장도 정체적으로 따져보면 스타게이트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그쪽에만 돈이 몰렸을 뿐이지 전체적인 러셀 2000 지수라고 하는 중소형주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을 받는 거고요. 오히려 오늘 조정받고 내일도 살짝 조정을 받고 그냥 연휴를 쭉 보내는 게 지금은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시장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걱정하거나 겁먹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분 종목별 어떤 특징들 눈에 들어오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어떤 거 눈에 띄세요? 뭐 시장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상태로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 매도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외국인 매도가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는요 거의 전기 전자 업종입니다. 전기 전자 업종이라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좀 몰려있다. 네. 그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막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 저는 뭐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좀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간 우리 시장을 이끌었었던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에는 솔직히 매수 매도를 이제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일도 아마 이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흘러갈 거니까 너무 이렇게 심려를 안 끼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일 미국 시장에서 스타게이트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막 많이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픈 AI가 참석을 하니까. 그다음에 오라클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딱 보면은 저는 미국의 스타게이트 관련된 종목이 우리 SK 하이닉스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지금 연관된 종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모든 전 세계 시장을 아우르고 있는 미국에서 내보내고 있는 퍼포먼스에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게 정말 좀 참혹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중에서도 고르고 골라봐야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연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연계를 지어볼까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떨어지는 게 뭐 세론 현상인 것 치고는 좀 하락의 폭이 어느 정도 좀 깊다라는 부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분야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말고요. 반도체 장비 쪽,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죠. 옛날 말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다 지금 조정을 받고 한 번씩은 또 이렇게 기지개를 켰단 말이에요. 퀄리터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제주 반도체 아니면 PSK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가 반도체 장비 쪽이 조정을 받을 만큼 어느 정도 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이라든지 약간 IT 수요가 또 확대가 된다면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우리가 좀 투자 관점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뭐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고 원달러 환율도 0.05% 정도 올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 아마 달러도 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도 저는 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달러가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며칠 전 뉴스 보셨잖아요. 우리 외환 보유액이 4천만 달러를 깨질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다른 말로 보자면요. 우리가 12월 달에 달러가 급등할 때 우리 외환 보유액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건 정말 위기 상황으로 1,500원까지 올라간다면 결국엔 정부 쪽에서 외환 보유액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요. 그만큼 실타는 많이 장전해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시장이 좀 처진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의견을 재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키포인트 저희 이문희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현재까지는 한국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상승률 1위입니다. 물론 지금 일본 증시가 열렸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뭐 제가 이렇게 오늘 선정한 이유는 그만큼 오늘처럼 약간 조정을 받아줄 때 너무 이제 겁먹지 말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지 말자. 우리나라 증시는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있다 정도는 생각하시면 됩니다.